진선미 후보자는 네. 주식 관련,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셨었죠? 하셨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늦게 받았고 그리고 직무 관련성 심사에 관련성이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자, 그러나 다시 재심사에서 재심사 예, 받으셨다. 직무 관련성 없다고 그러니까 판정받았습니다. 늦게 받은 거 인정. 네, 네.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 없으므로 재심사 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하신 네, 거죠? 네. 자, PPT 띄워보세요. 자, 이 진선미 후보자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원 되셔가지고 쭉 받은 내용을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겁니다. 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번 받으셨고, 그죠? 네. 19대 초에. 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한 번 받으셨고, 이때는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나왔죠. 네. 자, 2017년 5월 26일 날 후보자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후보자가 그 늑장 신청했다는 그거 말이에요. 네. 자, 직무 관련성 여부를 늑장 신청한 거 인정하셨다 그랬는데 늑장 신청하신 그 신청서를 제가 봤어요. 네. 자,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의 담당 직무 내용에 안전행정위원회만 쓰시고 예결위는 안 쓰셨네요. 왜 안 쓰셨습니까? 의원님도 아시지만 실제로 그 서면들 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실무자들이 하셔서 실무자의 실수다? 아니죠.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확인했는데 알고 계시지만 예결위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이면 예산안이 아니요, 마무리가 진선미 됩니다. 후보자님,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아니요, 지금 그게 보세요. 2월 28일이거든요. 2017년 2월 그러니까 28일 날 28일 이 신청하셨는데 네. 예결위원 임기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예결위가 진행이 됐는데 늦장 신청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8일에 신청할 때는 그 당시는 예결위가 이미 업무 종료한 상태 아니죠, 후보자님. 자꾸 거짓말하시면 위증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예결위원 그러니까 12월 경력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결위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좀 대답을 하세요. 네. 자, 본인의 국회 경력 증명서를 보면 예결위원 활동 경력이 2017년 5월 29일까지로 찍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늑장 신청하셨다고 인정한 그 신청서에 따른 2월 28일 신청서에도 예결위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 법률을 전공하신 분께서 법률가께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것도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그러세요. 예결위원 빠져 있죠. 자, 그렇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PT 인사혁신처에서 일을 꼼꼼히 해가지고 예결위원이다라고 적시해서 자, 직무 관련성 뭐라고 써 있어요? 직무 관련성 있음으로 네. 나오죠. 네. 예결위는 전 부처를 다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직무 관련성 있음으로 나옵니다. 네. 실제로 예결위를 맡으신 많은 의원님들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을 합니다. 제가 사례를 다 확인했어요. 진선미 많지는 의원은 그걸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심사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어디에 재심사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어디에도 재심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재심사는 아마도 6월 1일 날 인사혁신처에 다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신청하신 것을 재심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는 5월 29일까지만 예결위원입니다. 6월 1일 날 재심사라고 표현하는 별건의 신청을 할 때는 예결위원 신분을 벗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PPT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6월 1일 날 신청하신 결과가 저 6월 29일 날 인사혁신처에서 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안전행정위원회 하나만 상임위 적시되어 있고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나오죠. 예결위 하신 1년 동안 이렇게 직무 관련 보유 주식을 위법하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해서 보유하셔놓고 언론에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몰랐다, 늑장이다. 그 다음은
재심사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됩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돼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희경 예, 물어보세요. 네. 네, 아니 끝나서요.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까? 그 위원장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전희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애초에 직무 관련성을 의식하며 주식을 새롭게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해석을 하고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저는 1999년부터 배우자와 관련된 주식을 일부 취득을 했고 그것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안행일을 시작하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4년 내내 그리고 20대 들어와서 전반기도 다 안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 심사가 당연히 없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방금 전희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빠르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놓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고의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놓쳐서 저희가 2월 28일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새롭게 재산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용돈을 모아서 소액으로 증권을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저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3천만 원이 됐다가도 또 안 됐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금액이 넘었다라는 걸 알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 저희한테 아마 알려온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이하는 신청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3천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까? 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가족들, 그죠? 직계 좀비속, 배우자 포함해서 3천만 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기 이전에 의무적 매각 또는 신탁이고 그거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아시죠? 통상적으로 다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만 특별히 심사 청구를 해서 받았을 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나 관련 토론회 여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만도 이미 2배를 넘어요. 그리고 아까 어머니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어머니 뭐 3천만 원 소액으로 아니죠. 그때 당시에도 후보자 것만 해도 4천만 원이 넘었어요.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 주식을 가족 포함 3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국회의원이 탱크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방위원회 소속이라고 칩시다. 이번에 탱크 100대를 사기로 하는데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겠죠. 또한 이 회사 탱크를 사자고 추천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공정성을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주식은 가질 수 없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결위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즉 국회에서 돈을 어디다 쓸지 결정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당연히 거의 모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겠죠. 진선미 장관은 1년 동안 예결위 소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유한 주식이 많으니 팔았어야 돼요. 근데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왜 안 받았냐 물어보니까 답변은 몰랐다. 변호사 출신인 분이 법을 몰랐다니요. 예결위 소속되고 8개월 뒤에 늦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때도 심사란에 자신이 예결위인 것을 표기 안 합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예결위인 거 확인하고 보유 주식들이 예결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해요. 이 심사 결정이 예결위 임기 종료 3일 전에 납니다. 그러니까 3일 뒤면 더 이상 예결위가 아니죠. 예결위 끝나고 다시 심사 받으니 당연히 직무 관련성 없다고 나오죠. 얼마나 치사합니까? 몰랐다, 늦게라도 심사 받았다, 재심사 받아서 직무 관련성 없다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대고 있죠. 심지어 늦장 심사 받은 것도 어머니가 주식을 3천만 원 내외로 가지고 있다가
3천만 원이 넘어서 심사를 받게 된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선미 장관 자신이 가진 주식만 3천만 원이 넘었죠. 그러므로 어머니 주식 상관없이 무조건 심사를 받았어야 돼요. 이분 주식을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고요. 넵코어스 주식을 지금 8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예결위원을 포기하셨겠습니까? 둘 중에 답 주셔요. 예결위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